전주시가 위탁한 환경미화업체 직원들.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3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왔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단체 행동권을 6월부터 발동할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민간 위탁 업체를 통해 고용한 환경미화원은 12개 회사에 400여 명. 직접 고용한 인원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1, 2년마다 재계약하다 보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급여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휴가와 산재 처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일하는 과정 중에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더라도 산재 처리해 주는 거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오는 9월까지 시간을 달라며 파업 대비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심층 논의 과제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후 관련 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파업을 예고한 인원은 15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직접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약속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청소 노동자들의 하소연에 전주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인 이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잘 되고 있을까요?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전주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간 지 130일이 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정식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안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기한 파업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전주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의 민간 위탁 폐기와 직접 고용 방안은 없는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죠. 민선식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장만수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이죠. 정용재 지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유기만 조직국장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마 많은 뉴스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바로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데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1단계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와 같은 공공기관이고요. 2단계는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이나 출제기관이 해당되겠고 이 바로 오늘 토론의 대상이 되는 3단계, 바로 민간 위탁 분야의 노동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단계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만 해도 130일째 농성을 하고 있겠죠. 먼저 정용재 지부장님,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고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에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합당한 저희 근거와 해결 대안을 꾸준하게 제시를 해온 바가 있지만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예, 오늘 문제점을 좀 공감하고 해결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자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이 바로 빈부격차 확대, 이 고용의 질 악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후 정규직에 대한 전환 방식, 대상, 시기, 예산 조성 등을 구체화해서 이걸 지침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7월 20일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전환 사업이 쭉 진행돼 왔습니다. 현재 1단계가 잠정 완료된 상황인데요. 지난 1월 말 발표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공부문 1단계 기간 총 853개소 기관에서 전환을 실시해서 17만 5천 명이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예. 목표 대비 85.4%인데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 전환율과 전환 수치가 좀 과대 포장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이 실제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전환이 절반, 기관별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전환 대상자가 축소되고
또 전환에 대해 기대했던 임금, 복지가 예산에 묶여서 제자리 걸음.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전보다 고용은 안정됐다고 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랬던 기대와 요구에 비해서 성적표를 굳이 매겨보자면 5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더 큰 문제는 2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의 이 추진력과 의지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3단계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다음 네. 말씀할 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상황을 보면 이제 전북대 병원을 비롯해서 국립대 병원들의 파견 용역 노동자들이 이제 농성에 들어갔고요. 지금 오늘 바로 그 핵심 당사자인 전주시 비정규직 환경 노동자분들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용재 지부장 말씀하신 것 중에 정규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의 전환은 정규직과 좀 다른 거죠? 유기만 지부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정규직과 다른 또 다른 비정규직, 중규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죠. 그냥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민간으로 위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 전환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거고.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만 보면 424명 중에 135명, 그러니까 한 30% 정도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율이 지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상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1월 25일 통계에 보면은 파견 용역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같은 데는 다 90% 이상입니다. 근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7.6%로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어요. 자치단체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자치단체의 경우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들이 속도가 안 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대해서 전환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렇게 다른 것일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우선 전주시의 그 민간 위탁된 상황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현황을 좀 파악하셨을 텐데 민서식 국장님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일반적인 저희 현재 민간 위탁 현재 상황은 3단계에 현재 남아있는 한 1000여 명에 1200명에 가까운 민간 위탁 현황이 남아있다고 현재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정규직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시의 좀 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7년 7월 20일 때 발표에 따라서 1단계, 2단계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463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그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때 정규직 전환할 때 저희 시의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양대 노총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분들을 전환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청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타 민간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 논의를 9월 정도에 통해서 그 여부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게 진행할 테고 그때는 당연히 양대 노총도 같이 참여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1, 2단계 할 때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양대 노동계가 참여를 해서 이번에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3단계에 대해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9월에 여부에 대한 나온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왜 굳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극기하는 시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 예고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왔는지 좀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벌써 이제 보면 노동자 입장과 시의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데 9월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지 왜 벌써부터 이렇게 파업의 농성에 들어갔느냐? 이미 1, 2단계는 이제 가이드라인의 제시하에 전주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우선 사무국장님, 정만 사무국장님, 3단계 과정은 일단 뭐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은 분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3단계 사업이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무 운영 실태가 좀 다양한 편이고요. 5개 직종에 대해서 보면. 그다음에 대부분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좀 다수가 있어요. 예. 이게 국가 사무하고 상관없이 고유 사무로 돼 있는 것들. 그 5개 사무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IT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그다음에 발전소 관련 그 경경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도검침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주 운반업인데요. 사실은 수도검침과 생활폐기물 수주 운반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좀 많고, 그래서 예. 이게 1, 2단계하고는 좀 다르게 일률적으로 이 기준 설정을 하거나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보다는 사실은 소관부서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예. 그래서 향후 정책 추진방으로 보면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특성상의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서 사실은 고용 불안 같은 또 낮은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심층 논의가 필요한 민간위탁 사무와 그 직접 수행 여부 검토는 사회적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심층 논의가 필요한 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현재 생활폐기물 수주 운반업종은 고용부나 환경부, 행안부, 또 전문가 노동단체나 업체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노동단체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이나 급여 및 복지, 또 고용안전 확보 방안 등이 35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 쪽에서는 지금 환경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다음에 또 급여에 관련해서 지금 적정 인원 산정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임금 모델 개발 등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항목은 그동안 노동단체에서 시급히 해결을 요청한 항목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여져서 아마 좋은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민선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가 9월쯤에 정부가 발표를 할 텐데 좀 그때까지 기다려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냐와, 두 번째 이제 장만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 5개의 분야는 정부의 고유 권한보다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더 강한 느낌, 성격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분야일 수 있다는 말씀이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더 이 부분에 좀 더 실려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일단 왜 9월까지 못 기다리냐 이 부분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성을 오늘 한 지 134일이 되고 있고 민선식 국장님이 1, 2단계에는 양대 노총과 같이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대화를 처음부터 이걸 해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예. 1, 2단계 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번에 민간위탁 업체들이 바뀌는 해여서 근데 전주시는 우리에게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는데 그러면 올해 3단계 민간위탁 전환 시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노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그걸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근데 수거 체계를 권역별로 바꾼다고 하면서 권역별 수거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을 재추진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저희와 상의도 없이. 예. 그러면 이거는 시가 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떤 의지나 아니면 그런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스처가 전혀 없었다고 첫 번째를 짚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1, 2단계 때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단소 조항을 다 달았어요. 계약 기간이 남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가이드라인이 올해 전주시도 아까 1,000여 명이 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계약이 3년, 5년 되는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올해 계약 중에 민간위탁 중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놓고 계약을 한 데가 있습니까? 전주시가 한 군데라도 3년, 5년 올해 계약이 종료돼서 다시 민간 위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이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당장 직고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 민간 위탁에서 올해가 3단계 추진 단계라면 예. 그럼 당사자들과 고용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도 해나가고 권역별로 그런 걸 추진하기보다는 이 민간 위탁의 고용 문제도 같이 포괄적으로 대화하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근데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것은 정규직 전환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농성에 들어간 거고. 예. 예. 올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네, 겁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우리 민선지 국장님 말씀 먼저 아, 듣겠습니다. 예. 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의 229개 지자체 중에 민간 위탁이라는 대행을 쓰고 있는 지역이 150개, 65% 해당됩니다. 예.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15,000여 명이 되고요. 장비가 거의 7천여 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 15개 도시는 다 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속에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만이 먼저 앞서서 과연 전환의 기준인 전환의 시기나 대상, 범위, 방법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또 1, 2단계가 다르게 분명하게 환경 노동자에 대한 전환 부분은 노동자들의 전환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 플러스 장비, 업체 이런 모든 게 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정부의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만이 먼저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만 발생이 이건 분명하고요.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것은 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할 게 정부에서 계약 중에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앞서 나올 테니 그 계약을 연장해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전환을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2017년도 말에 분명히 제가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1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진행 중에 있는 업체들이 전환을 추진 중에 있는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의 1단계에 해당되는 청소 용역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업체가 올해 말에 종결이 돼서 계약이 다시 입찰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데들은 다시 입찰을 하지 말고 계약을 연장하라는 거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예정이니 계약 끝나는데 연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네. 이제 그렇더라도 1, 2단계에 준해서 3단계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기 말씀드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네. 노동자들을 설명을 네. 하고 시민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죠. 네. 편집된 내용으로 해서 제가 하면 어떤 안 걸 된다는 편집했나요? 겁니다. 아니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해주셔야 한다 말씀입니다. 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행하게 된 거는 먼저 지자체들이 이거 민간 위탁이나 비정규직에 문제가 있구나 개선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먼저 시행된 지자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가져오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생활 폐기물의 민간 위탁이 직영보다 많다.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민간 위탁이었는데 그러면 IMF 이후에 직영화 공영화로 돌아서는 추세예요. 아까 비율로 보면은 이미 26.8% 이상의 각 광역 지자체에서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영화를 추진했던 배경을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 용역을 하는데 정말로 민간 위탁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지자체에서 자체 검토가 돼야 돼요. 예, 자. 근데 전주시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지자체의 아까 말씀하셨죠.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그런 거. 지자체의 책임을 방기하고 이제 책임을 중앙정부에 넘기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지금 전주시 청소 노동자 형태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직접 고용이 있고 민간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살펴보니까 204명, 민간 위탁이 471명.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만 12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직접 고용 형태는 어떤 일을 직접 고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위탁은 또 일이 다른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요. 예. 저도 몇 가지 준비한 투표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게 2019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주 운반 업무 예산 분석인데요. 시가 복지환경위원 시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나와 있는데 보시는 대로 직영환경미화원은 204명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481명입니다. 예. 전주시 청소는 보통 생활폐기물 수거 수집 운반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일반 쓰레기봉투 수집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예. 가로 청소,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예. 수집, 대형 폐기물 이렇게 한 5가지 또 업무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똑같은 가로 청소를 하시는데 예. 다 어느 분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고 어떤 분은 직영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예. 보시는 대로 제가 하나 더 요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전국의 환경미화원 실태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대로 총원이 제가 자료를 좀 총원이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거수집 운반과 관련된 특성화된 업무를 분류해가지고 인원이 나와 있는데 직영 공영화돼서 그러니까 직영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 민간위탁으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제도 법령에서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 의지를 갖고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려져 있는 거고 최근의 사례는 이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 제도 폐해가 심각성을 인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재공영화, 직영화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지금 1, 2단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좀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3단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9월 이후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혹시 그런 좀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전주시에서는 가장 그래도 친노동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다만 이번에 청소 노동자와 관련돼서 좀 생각이 다르지는 않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시기적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9월에 정부에서 지금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는 저희는 계획을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말씀과 조금 나가는 부분이지만 우리 유기만 국장께서나 정영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전국적인 상황을 자꾸 상황에서 얘기해서 얘기한 이유는 전국적인 이렇게 많이 한다는 이유는 제시한 이유는 전국적에서 많이 하니 이거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나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유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국에서 50, 65%에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전환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우리 혼자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할 때 또 다른 혼란이 분명히 일으키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피해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9월에 정부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올 거라 믿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저희는 또 필요하다면 또 같이 진행할 때 하게 된다면 노동계와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만수 국장님. 제가 이제 이게 그럼 민간위탁이 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 이제 청소 수지 운반업,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업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장의 그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는 고유 사무이면서 국가나 광역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명기가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0년대 초만 해도요. 대부분의 그 청소 업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나 모든 업무가 직고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거치면서 쭉 가면서 또 종량제 봉투, 95년대 종량제 봉투가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대행업체 부분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예. 서울의 모 구청 같은 경우는 가로 청소까지도 다 대행업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고용하는 미화원들은 그냥 그 동사무소에서 그 어떤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것들만 지도를 하고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생활평균 수준반은 이게 단순한 집행 업무로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사전에 시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시설 장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동 전문성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의 서비스를 공부할 경우에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비교적 그 용이한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직고용에 돼 있는 그 미화원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치단체에 소속된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직고용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데는 그 청소에 대한 재정 적자가 7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시장 원리나 자치단체의 그 재정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많이 가게 돼 있고 하여튼 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하여튼 급격하게 지금 대행업체로 갔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IMF 이후에 뭐 시장 논리와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민간 대행 또 민간 위탁으로 가고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가 어떤 비용 절감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전문성, 뭐 효율성의 향상 이런 측면일 텐데 지금 전주시의 상황으로 우선 놓고 보면 직접 고용 204명과 민간 위탁 481명. 자, 이제 뭐 하는 일은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두 분은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절감, 그러니까 그 전문성과 비용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정영재 지부장님. 예. 요 얘기 좀 아까 우리 민선식 국장님이 그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그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민간위탁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71개 업무 총 종사자 수가 1,260명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12개 청소업체 민간위탁 관련돼서는 대행으로 분류돼서 지금 제외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상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시민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업무들이 광범하게 민간위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 물론 민간위탁 그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민간위탁 사무가 다 정규직 전환돼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민간이 더 전문적으로 역량을 갖고 전문성으로 수행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 청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전문성이 과연 고도로 필요한 이게 업무인지에 대한 일차적 좀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아서 정부에서도 3단계 지침에 있어서는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지침 아닌 지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현장에 혼선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나눠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비용 절감 측면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민간 위탁 업체 운영비가 31%고 차량 유지비가 4%, 그리고 인건비가 65%. 그러면 민간 위탁 업체 운영비가 30%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대목이어서 이 부분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을 때 이 부분을 그러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것인지 지금 그렇게 지금 요구를 노동자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IMF 때 이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대부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의 폐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지금은 직영화 추세잖아요. 직영화 추세고. 그 폐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이제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비리 같은 것도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위탁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IMF 이후에 내는 정책 권고라든가 여러 그 청소 영역의 민간위탁 보고서를 보면은 사업비 부분에 인건비 비중이 높단 말입니다. 청소 영역이.
근데 이제 인건비 부분이 높은 청소 업무의 경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민간 위탁을 하는 거는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위탁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깎아가지고 돈 아끼는 이런 이게 민간 위탁의 취지에도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IMF에 지적되고 있는 정책적 권고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도 시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경미화원 임금 및 복리후생 현실화 표준 모델을 환경부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대전 도시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자체 주도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인건비 비중이 높고 총 비중의 80%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경우에 비용 절감의 효과는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민간 위탁을 직영화하는 사례들에서 발표하는 경우. 예, 자 민선식 국장님, 예, 시가 실제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민간 위탁이 당초에 뭐 정부의 작은 정부나 이런 IMF 때 비용 절감 효과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요새 말로 돈을 내끼려고 꼭 돈만 아끼려고 민간 위탁을 제가 고집하는 게 아니고 어때 민간 위탁을 통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내 목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대행 근로자, 청소 근로자 분들이 하는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대행 구간뿐만 아니라 지형 구간도 평가를 합니다. 그때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를 할 때 400여 명의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또 현장 조사까지 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직영 구간도 잘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행 구간이 서비스 질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더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은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더 높이는 데 더 목적이 있다는 점. 그 민간 위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하는 대목에는 그분들이 특별히 더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그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근거 가지고 판단을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그 간접 노무비를 통해서 물론 행정에서도 직접적 관리를 하지만 지형 구간에 간접 노무 인력들이 각 구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민간 위탁의 가장 큰 장점인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평가 점수가 낮게 되면 용역을 할 때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업체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쟁 심리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효과도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시가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이 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다른 구간이긴 합니다만 같은 일을 할 때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과 민간 위탁을 통해서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의 차이는 있죠? 있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많습니까? 우리 민선식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정규직이 하는 데는 좀 덜 깨끗하고 민간 위탁이 하는 데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네. 낮다고 안 했습니다. 네. 정규직 하는데도 평가가 잘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더 잘 나왔다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럼 제가 바꿔볼게요. 상대적으로 정규직은 잘하는데 민간 위탁은 더 잘하더라. 우선 그렇게 평가평하게 나왔던 것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직접 고용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 위탁에 소속된 노동자들보다 임금은 더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민간 위탁 부분에서 평가가 더 잘 나오네요. 서비스 품질 부분이. 일단은 저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런 제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 1년마다 시가 너 청소 잘했니 어쨌니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시가 참 굉장히 이런 평가 기준을 놓고 시의 청소 행정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시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죠. 그것이 다른 지자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9년에 환경부에서
난립하는 업체들이 너무 구간마다 많으니 이런 것 좀 정리해가지고 업체 이윤 좀 줄이고 청소 행정 좀 효율화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주시 12개 업체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주시도 인정하는 건데 2010년부터 권역별 수거 체계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지금 성상별 수거 체계를 바꾸려고. 왜 못 바꿨습니까? 이거는 업체들이 12개 업체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의 청소 행정의 효율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전주시가 민간위탁 너가 청소 잘했느냐, 직고용이 잘했느냐 이런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할게. 예산 절감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예산 절감만 놓고 민간위탁 네. 부분을 우리가 선호하는 게 아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차원에서 예산만 얘기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주시가 행정의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12개 난립한 민간위탁 업체의 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제까지 행정이 보여줬다. 20년 동안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지적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선의 방향을 그리고 잡아갈 때 그리고 예? 부장님이 말씀하실 네. 때 조심할 바람이 더 네. 있으세요. 네. 어때 직영 구간에 대해서도 고생하고 일을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시민들이 부장님 그렇게 평가할 때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어디가 더 낫냐고 네. 평가를 하는 것이지 네네네. 어디가 더 못하다고 평가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발언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 더 직영 구간에 대한 말씀하셨어. 예, 예. 그 민간위탁의 네. 기대 효과로 네. 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 향상, 그다음에 비용 절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대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과연 그런가? 한국행정연구원이 민간위탁 사무 업무 담당자를 전국에 현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뭐가 좋더냐 했을 때 전문성이 한 70%. 왜냐면은 최근에 행정 수요가 사회복지나 여러 차원에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조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성들이 높아지고 실제 그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 한 70% 되는데 문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은 불과 4.8%입니다. 현실에서는 실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민선숙담이 얘기하셨던 뭐 서비스 조사, 뭐 만족도 조사, 시민 조사 등등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경쟁 도입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게 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러면 조사의 내용,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표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바에 있어가지고 청소 민간위탁 서비스가 훨씬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거는 정은재 제가 지부장님이 예. 예를 든 중앙의 자료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셨는데 그건 믿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못 믿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만 기대 효과와 실제 벌어진 알겠습니다. 효과와 예. 관련돼서는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잠시만요. 그걸 좀 제기하고 예.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분야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데 1, 2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3단계인 민간 위탁 분야에 대해서 전주시 그러니까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면서 과연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시에 비용 절감이나 전문성, 서비스 품질 향상이 있다. 이거 비교를 서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입장 차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평가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만 장만사 목장님. 이게 제가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아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직고용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전히 어렵네요. 그 충남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어느 지자체를 말한다는 건 조금 좀 그렇긴 네네. 하지만 이게 보통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한 지자체는 보통 이제 15,000명당 차량 한 대 꼴로 수주 운반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영을 하고 있는 지하철은 5,000명당 한 대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간접비에서. 아까도 이제 저기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인건비가 저기가 더 비쌉니다. 인건비가요. 인건비가 비싸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또 서울에서 최근 한 지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정부가 그런 이런 민간 위탁을 직고용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그걸 하고자 좀 연구 용역을 했어요. 연구 용역을 해서 한 지역만이라도 직고용을 하겠다라고 아마 그분이 아마 그 선거 때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약 2.8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분야를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 같은 게 특히 이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이행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 자기가 당선되리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면 그 민간 위탁의 경우에 노동 강도가 직고용보다 훨씬 세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노동계 쪽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노동에 대한 질, 그러니까 임금이나 안전 분야나 이런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하자. 저는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비용과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 민간 위탁 그 미화원들에 대한 서비스 그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 한동안은 사실은 공공사무를 다 민간 위탁하자고 그랬던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요즘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민간 위탁이 오르냐, 그 다음에 직고용이 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부 있는 분들은 어렵게 우리는 들어왔는데 같은 업종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오느냐 하고 또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무자르듯이 그냥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은 그렇다 치고요. 그 비용 절감 측면에서 노동자 입장에 있어서 그 민서식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직접 고용에 127억 원이 들어가고요. 민간 위탁에서 338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 부분이 상당히 뭐 숫자로 봐도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더 액수는 더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번 지적해드린 민간 위탁업체 운영비가 한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곧 노동자들이 희생하고 용역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민간 위탁의 운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 내용이 청소 노동자 1인당 비용을 가지고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할 것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정도로 정보 공개를 요구를 많이 해서 정보 공개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직영 구간에서는 잘 파악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러신지 대행 구간에서는 비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분명한 것은 대행 구간의 대행비가 작년 말에 338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작년 말 1년 동안. 그때 들어간 게 인건비가 210억 정도고요. 나머지가 차량 교체를 위한 감가 상각비나 유지를 위한 수리 수선비, 유류비, 이런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번 기회에 338억 자체가 우리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정규직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동일 개념에서 청소 노동자 수를 나눠서 그 비용이 비슷하니 비용적 효과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인건비가 지금 210억이라면 그게 한 62,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차량 유지비하고 그 나머지 업체 부- 사무실비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청소 대행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따라서 예. 지자체 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위법을 해서 없는 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법에 예. 따라서 하게 예. 되어 있고 예. 그리고 환경부 원가 산정에 따라서 요율부터 해서 임금, 이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지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거기에서 과도하게 법을 어겨서 더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결코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업체 배분리라는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어떤 체에서 나오는지 장만사 목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단계의 이 민간 위탁 부분들을 이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려고 한 배경에는 바로 민간 위탁 업체 운영비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고용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대목인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간접농업비가 한 15%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비가 한 5% 정도. 그다음에 이윤이 10% 해서 약 그 30% 정도가 이제 그 관리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직고용을 하더라도 간접농업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이 하는 거는 인건비 계산조차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요. 공무원들 만약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직고용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럼 공무원 비용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노무비는 이제 현장 감독자나 작업반장, 또 차량 정비공, 그래서 선별근무자, 그다음에 기동민원 처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청소하면 민원 많이 들어와서 네, 네. 이 경비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정할 때 예. 몇 프로 이게 정해져 있어요. 환경부 지침대로 지자체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예.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도 이제 보면 행정사무나 근태관리 어차피 행정 업무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고용자들에 대한 봉급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5% 정도 보고 만약에 공무원이 한다면 또 공무원 증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윤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10%라고 돼 있는데 이제 낙찰률까지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그 제가 될 수는 없다고 저할 저는 말이 봅니다. 굉장히 많은 여쭤보고 예.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짧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차이 나는 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일단은- 말씀하신 거는 아.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민간 위탁 노동자 그러면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가 그렇죠. 그분들 청소 노동자가 왼쪽 도로를 도로를 쓰는 사람하고 오른쪽 도로를 쓰는 사람하고 인건비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처우가 다른 것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짧게만 짧게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 똑같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직고용 하시는 분들은 호봉제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청소 업무는 네. 호봉제로 갈 상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직무급제로 가야 돼요. 저 죄송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좀 빨리. 그래도 짧게 오래 정리해 근무했다고 주시죠. 그래서 더 받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네. 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차별을 그런 문제를 차별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예. 네. 그런 문제들을 환경부의 지침에 그렇죠. 이게 들어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차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거는 시정을 해야죠. 국장님도 차별은 시정해야 된다고 어느 보시는가요? 정도는 차별은 예. 합리적인 차별, 그러니까 네. 아니 똑같은 상식적인 일을 차별에서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뭐 제가 이제 계속 합리적인 차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가 볼 때는 왜 뭐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서로 간에 이제 그 급여가 이제 제일 주장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반면에 이렇게 네. 또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은 직접 고용된 분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분이시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아까 차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짧게 정말 핵심을 마무리를 좀 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재 지부장님. 현존하는 차별, 이거 합리적 차별이니까 차별이 당연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여기 이 전주 한옥마을 쪽에 기란을 두고 양쪽에 똑같이 가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은 직영환경미화원, 한쪽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입니다. 예. 임금이 3분의 2가 적어요. 그리고 위탁 환경미화원은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하십니다. 직영은 토요일 오전. 명절에 설명절에 설초명절에 누구는 이틀, 누구는 하루. 그다음에 쉴 공간도 마땅치가 않아서 빈 사무실, 사각박스 깔고 해서 누워 계세요. 위탁 노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존하는 차별을 어떻게 지자체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비용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답답한데 저는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이 민간위탁 이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겁니다. 다른 일반 사기업체와 다른 운영 원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공공성 논리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비용이 많니 적니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기하셨던 그 채용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전주시를만 보더라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이 차별이 무려 10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차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실제 하시는 일과 관련돼 가지고 업무가 동일하세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일정한 차별이 과연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차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차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윤재 지부장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선식 전 마지막 발언입니까? 예, 마지막 발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우리 청소 대행업체 근로자분들이 최저임금과 고용 불안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로 해서 많은 천막 농성 등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청소 근로자들의 2019년도 월 평균 임금이 417만 원입니다. 명세서에 들어가는. 이게 직접 고용입니까? 간접 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 근로자분들의 적게는 38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들어갑니다. 명세서에. 그 명세서가 실제 노동자분들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액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급여 명세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예,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청소 노동자분들이 방청 계획을 많이 와 계시는데 연봉으로 보십시오. 연봉으로. 아니 직영환경미화원에 비해 가지고 휴일근무, 야간근무, 세격근무, 각종 휴일근무를 해가지고 겨우 상식적으로 그 자기가 크다고 하면 분명히 보정을 해야겠지만 그다음에 직영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무려 3분의 1이 떨어지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 봐야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산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고용 불안, 우리 시 아까 말씀드린 친고용 정책에서 어느 지역보다 용역 근로자 보호치를 철저히 이행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바뀌어서도 다 근로자분들 전원 다 고용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KBS 게시판에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야만 지금 왜냐면 방청 계획으로 청소 노동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다라는 뭐 제스처를 많이 취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대목이어서 왜냐면 이거는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비용 절감이나 전문성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연관된다는 등식 하에서 지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만숙 전.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민간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사실은 이제 미화원이 이제 60세가 정년입니다. 직고용.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면 사실은 그 위탁업체로 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자, 장만숙 장님. 오늘 굉장히 그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안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9월 전에 내지는 9월 가이드라인 제시되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